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예. 자, 프린트만 있고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프린트로는 보충 자료 8, 그러니까. 35쪽. 여기는 저기 여기는 보충 자료 8. 여기 돼 있네요. 141쪽. 김영원에게 답방. 해석만 있네요. 책에는. 그죠? 네, 해석만 있고 원문이 없죠. 오시면 해야 돼요. 음. 금방 전화하고. 김영원에게 답방. 자, 우선 책을 좀 보세요. 김영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셨는데 우리 잘 알지만 그래도 또 이광원 선생님이 요약해 놓은 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141쪽 김영원 기대승의 본명이 1527년생. 책에서 내가 27살 차이입니다. 1572년에 돌아가셨어요. 46세네.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네. 네,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 157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2년 후에 돌아가셨네. 2년 후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자는 명언이고 호는 고봉, 존재, 본가는 행주. 이 행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형주요? 형주 산성에 있는데 그거 아닌가? 그거 맞습니다. 그 기씨들 그 집성촌이에요, 거기가. 행주산성이 있는데 행주. 근데 집성촌이 거기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있는 거는 광주 쪽이더라고요. 지금 그 고봉서원이 광주에 있어요. 광주 시내에 있어요, 고봉서원이. 거기 기씨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대승 전집도 거기서 다 보관하고 있고 목판본도 다 보관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대승은 고향이 그쪽인 것 같아. 네, 광주입니다. 1558년 문과급제. 이때 58년이 중요한 해인데요. 이때부터 퇴계하고 사단칠정 논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64년 정도에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보통 논변을 6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계와의 사단칠정 논쟁으로 유명하다. 퇴계가 무진육조소와 성악십도를 선조에게 올리고 하직할 때 인재를 추천하여 달라는 선조의 부탁을 받고 이준경과 기대승 두 사람을 추천하였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청구한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준경은 영의정까지 가죠. 근데 기대승은 영의정까지 못 가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빨리 안 돌아가셔서도 영의정 못 가요. 이 퇴계와의 주고받은 편지를 읽다 보면 퇴계 선생 60세, 65세, 66세, 67세 정도 됐을 때 고봉이 처음에 너무 잘 나갔어요, 서울에서. 그러다가 뭔가 배척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인관되고 그러면서 한 번은 고봉이 그 지방에서 술 마시다가 필름이 끊기고 뭐 이거를 질책하는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퇴계가.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잘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자선록에 실려 있죠. 네? 근데 다 김영원 자선록에서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안 읽었어요. 그래요? 네. 자선록에 실려 있지 않아요? 이게? 자성록에 김영원 답변이 있죠. 있죠. 있는데 김영원 이 편지는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에요? 네. 김영원에게 준 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거기 자석록에 실린 건 그 중에 하나. 근데 거기는 안 실렸다. 예, 거기 안 실렸죠. 거기 실려 있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사단칠정 논쟁 하면서 기고봉에게 준 편지가 자석록에 실려 있죠. 퇴계가 기고봉에게 준 편지.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편지냐? 이게 1567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경과 기대승을 퇴계가 하직하면서 선조에게 추천한 인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광호 선생님이 여기다 딱 이렇게 사단치적 논쟁했다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1558년 문과 급제인데 이때부터 사단치적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4번 줄을 보면 요게 이제 정묘년 1567년. 1567년이 어떤 해죠? 명종이 돌아가신 해예요. 그리고 율곡이 지금 요 두 번째 편지가 언제 보낸 거예요? 퇴계한테 1567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명종이 승하하고 여기 편지에 아까 명종대왕 만사서문 그래서 퇴계가 썼죠. 명나라 사신들 접대하라고 그래서 힘들게 올라갔더니 조금 있다 명종이 돌아가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또 몸이 엄청나게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안동으로. 그 내려오기 전에 율곡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편지는 이미 내려가 있을 때예요. 율곡의 편지는 내려가기 전의 편지고 이 김영원의 답함의 편지는 내려간 다음에 김영원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 선생님, 좀 다시 올라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율곡한테 보낸 편지보다 더 자세하게 김영원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보충 자료로 지금 올린 거예요. 무슨 보충 자료냐? 퇴계가 그 당 1567년에 얼마나 그 구구절절이 힘들었는지 그거를 좀 변호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편집이 누가 했냐? 이광호 선생이 했어요. 이광호 선생이 진성이시잖아요. 그래서 퇴계를 변호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니까요. 인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글자, 이 원문 첫 글자가 인산이에요. 인산. 그래서 175번 주가 나와 있는데요. 태상왕, 황제, 황태자, 황태손과 그 비들의 장례. 그러니까 왕족들의 장례를 인산이라고 해요. 인산. 이때는 누구의 장례예요? 명종의 장례. 인산이 장례일이에요. 장례식. 원문을 보겠습니다. 인산 참담. 인산 장례식에 명종 장례식 그 식은 아니죠. 식은 아니고 명종께서 승하하셔가지고 이 왕이 돌아가시면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돌아가신 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례 절차가 있고 그렇죠? 삼령상 절차가 또 있고 장례는 이제 아까도 우리 잠깐 나왔었죠. 몇 개월이죠? 제후는 조선의 왕은 제후급에 들어가니까 5개월. 그래서 5개월을 늦게 잡냐, 짧게 잡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5개월이고 3년상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2년상.
인산을 지내는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산은 이제 왕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왕의 부고를 이제 받았는데 그게 그날이 뭐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통곡하는 날이에요. 이 참담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산일에 명종께서 승하하신 날에 통곡 막 여기도 통곡 저기도 통곡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참담했다는 표현으로 이제 인산 참담한 인산일에 흠이 재림이라. 흠이 그러면 임금이 쓰는 여러 가지 도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금의 상여를 얘기하는 거죠. 명종대왕의 그 상여가 재림한다는 건 이제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려 추반, 보전 애통, 백려라는 건 수많은 백관들이 추반, 쫓아가면서 반자가 이게 오를 반자죠.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뒤따르며 이 추가 이제 뒤따르는 거죠. 반은 오를 반, 그러니까 부여잡고 이런 모습 우리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죽을 때 북한에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대충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국왕이 돌아갔을 때도 이 조선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애통해했다는 거예요. 백려 추박, 보전 애통. 보전이라는 건 이제 보편적으로 전이라는 건 펼칠 전입니다. 애통함이 펼쳐졌다 그러니 온 나라가 통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병신무로 내의 고사, 병든 신하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무로, 길이 없다는 건 얘기는 지금 모든 신료들이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 상여를 지금 따라가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안 가고 있어. 왜? 안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절 속에 지금 쉬고 있어요. 레의 고사, 옛 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탁해 있습니다. 이 고사가 누구? 옛절이라는 게 고사가 어떤 절이냐? 그것도 고중 다 돼 있어요. 용수사예요. 용수사. 안동에 있는 용수사. 여기 주에 나와 있네요. 고사에 의탁했다는 얘기는 명종 발인날 9월 18일에 선생은 이미 안동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저 집에 있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으므로 용수사에 나와 머물고 있었다. 퇴계 선생 문집 고증에 나와 있어요. 적득 내석. 그때 마침 적이라는 건 그때 마침 이런 뜻이 있어요. 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때 마침 득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내온 그대의 편지를 받았다. 이미 퇴계가 안동에 내려갔을 때, 내려가고 나서 고봉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율곡은 내려가기 전에 쓴 거예요. 요 앞에 편지가. 책이 고의
수사하온 고의 옛 의리로서 퇴계를 책망해서 수사. 부끄러워. 죽은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익지황성소이냐. 내가 진실로 소인임을 더욱더 알겠더라. 황성소이냐 성죄이냐. 제가 진실로 소인이면서 진실로 죄인임을 깊이 더욱 알겠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5차 유유소 불능무계자. 이때 제자는요, 다만, 이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 그런데, 나 정말 죄인이고 소인입니다. 그런데 이해, 유유소 불능무계자.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황금자직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임금께서 승하하셨는데 장례 일도 끝마치지도 않고 퇴계가 자직귀 고향으로 돌아온 거, 이거를 거세 치매지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매 욕할 매자죠. 비웃고 욕하는데 혹 비어상금하고, 혹자는 산새에 비유하고, 퇴계를 산새에 비유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그걸 이제 듣고서 혹 저거 이단.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이단 아냐? 저 유자 맞아? 유학자 맞아? 이단이라고 배척을 하는데, 개 무부치수어 인인지의라. 치수라는 건 이게 숫자를 세는 거죠. 인인. 사람으로, 다시는 사람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산세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배척하고 퇴계 이런 이황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앞에 우리 율곡 편지 읽었잖아요. 내려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내려갔잖아요. 율곡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 취급 안 하겠죠. 퇴계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내려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공독 무시수원, 이 상 부유 우는 자 하야오. 근데 그대는 홀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혀 없고, 산세다,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 없고, 오히려 뭐라고, 유유원, 우는 우는 자.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가 보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 린기, 미기, 욕, 시지, 유해지, 술야. 기, 어찌, 린은 이제 불쌍하게 여길 린이죠. 뭘 불쌍하게 여기냐? 기, 미. 여기서 기는 퇴계를 얘기하는 거죠. 퇴계가 미혹되고 빠져 있어. 퇴계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명종이 돌아가시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감으로써 산센이 이단인이라고 지금 비난하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엾게 여겨서 욕시지 유해지술. 회유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방편을 욕시지, 시자가 베풀 시자죠. 베풀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퇴계가 지금 이런 비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 선생님 하나 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회유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효효자언, 효효라고 그러면 시끄럽게 떠드는 얘기예요. 효자를 2개 붙이면 시끄럽게 떠드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뭐예요? 깨달을 효자죠. 시끄럽게 떠들면서 스스로 말만 많이 하다 보면 공익 취죄력, 더욱 취죄력, 죄만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후의 나눠 두터운 뜻을 헛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 두터운 뜻이라는 것은 고봉이 자기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유도하는 그런 얘기들, 이제 몸이 좋아지시면 서울에 올라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 후의 두터운 뜻을 헛되게 하기가, 아무 대답도 안 해버려요. 왜? 무슨 말 떠들었다가는 그 말이 또 전달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게 헛되게 하기가 어려워서 서일리,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풀서자죠. 황지위 불역이오. 이나
황지처신은 기억나니 하니 하야오. 저의 사람됨이 굉장히 기이하다, 기이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황지처신, 나의 처신함 또한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우야, 극병냐, 허명냐, 오은냐. 밑줄 치세요. 대우야, 대우, 극병, 허명, 오은. 네 개. 뒤에 나오지만 사자, 사총이라고 합니다. 사자, 총우신. 이 네 가지가 내 몸에 총 모여 있으니 네 가지 그 병통, 사총이라고 뒤에 이제 얘기합니다. 대우야, 큰 어리석음. 극병냐, 병이 아주 막 극해. 허명냐, 근데 헛된 명성은 또 대한민국의 철학을 담당진, 사상을 담당하는 최고의 학자 이런 명칭. 오은냐, 그래가지고 명종이 좋아해. 퇴계를 불러들여라. 선물도 보내고 관직도 보내고 이거.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총우신. 자기 몸에 모여 있어요. 이 총자가 나무들이 쫙 이렇게 모여서 자라는 나무들 있죠. 그런 걸 이제 총림, 총목 이런 말을 하는. 이게 내 몸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네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주못은 호상방탈. 철자는 이게 잡아당길 철자예요. 주는 팔뚝. 팔뚝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팔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내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 팔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철주모순? 철주모순은 한마디로 하면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호상방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병들이 내 몸에 있으면서 서로 모순돼. 대우는 극병에 서로 또 허명과 또 서로 오운과 서로 모순이 되면서 호상방탈. 서로가 서로를 빼앗아 버려. 그래서 욕구보 고지인, 옛날 훌륭하신 성현들에 미치고자 해도, 즉 고인 무사대우야. 옛날 성현들은 나처럼 이렇게 크게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욕동어 금지. 오늘날 사람처럼 이렇게 빤지를하게, 오늘날 사람처럼 현대인처럼 살고 싶어도, 현대인과 똑같아지려고 해도, 즉 금인 무사 극병냐. 오늘날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병이 심하질 않아요. 욕 또 허명, 즉 허명매 상축.
허명을 피하려고 하는데 허명이 매번 계속 쫓아다녀요. 쫓을 죽자. 욕사오운 잘못된 임금의 은혜를 사양하려고 해도 오은 전이니까. 잘못된 은혜가 돌고 돌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이런 얘기. 도리어 더 심해져. 전에는 뭐 정오품 이런 걸 주든 전육품 주든 이제는 막 정삼품 막 이런 걸 줘.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준 게 예조판서 이런 걸 줘. 정삼품이죠. 이대의 욕실 허명 즉 위망작하고 망작에 밑줄 치세요. 이 큰 어리석음으로 헛된 명예를 채우려고 세상에 대학자라고 그러니까 대학자 뭔가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뭐예요? 꼴팍이야. 대우야, 대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망작. 망령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망작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대우하고 허명이 연결되다 보면 망작이 이루어진다. 지금 요 퇴계가 얘기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가 중요한 논리예요. 그래서 망작. 이 극병이 욕승 오운즉 위무치. 아주 극에 달한 병이 아주 극에 달하는데 잘못된 임금의 은총을 관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무치. 염치가 없어져. 왜? 하지를 못해요. 예조판서 수행을 못해요. 일을 하면서 그 직책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서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냥 관직만 받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피하다는 거. 무치한 사람이 돼. 그래서 다시 돌려받아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관직을 줘야 되는데 너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임금은 또 이러니까. 이거 사람이 완전 염치가 없는 인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치하. 무치와 망작. 대우와 허명이 연결되면 망작이고 극병과 오운이 연결되면 무치가 돼요. 부 현무치행망작. 대저 무치함을 꽉 잡고 망령된 터무니없는 행동을 행하게 되면 어덕불상. 덕에 있어서 덕이 상소롭지 못하게 되고 어인비길. 남에게도 길하지 않아. 어궁유에 나라에는 해가 되니 황지 불락사 상퇴신 기우타제리요. 제가 벼슬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항상 몸을 뒤로 물리는 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기우타제.
범 이위 사총소곤 이완소박고이라. 되죠? 이 사총이 뭐예요? 대우, 극병, 허명, 오인. 이거로 인해서 곤란함을 지금 당하고 있고, 이환은 뭐예요? 망작, 무치. 망작, 무치에 의해서 지금 소박, 쫓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총과 이환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우와 허명이 연결돼서 망작이 되고, 극병과 오운이 연결돼서 무치가 돼요. 사총 이환이 온몸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뭔가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마치 뭐가 돼요? 올가미 속에 해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극병이잖아요. 극병. 몸이 지금 관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율곡 앞에 편지에서는 뭐죠?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